해요. 현금 흐름표 빼고. 보통 어떤 기업 재무제표 보여달라고 하면 현금 흐름표까지 들고 오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지 않죠? 여러분들 뭐 업무하시다가 재무제표 좀 보여주세요 하면은 보통 현금표는 보통 나중에 준다고. 재무상태표 손익을 보통 주지.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둘 중에 뭐부터 먼저 보시죠? 손익에서 먼저 보죠, 통상. 왜 손익부터 먼저 볼까요? 자기가 왜 손익부터 먼저 보고 있을까요? 왜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요. 왜 손익부터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 손익이 보기가 쉬워. 손익계산서가 냉정히 말해서. 저도 회계사지만 손익이 쉬워. 얼마 벌어서 얼마 써서 얼마 남았다. 얼마나 좋아요. 이만큼 남았구나. 이만큼 벌었구나. 근데 재무상태를 딱 가는 순간 어떤 느낌 들죠? 내가 배운 대로 양쪽의 숫자가 똑같구나. 그 다음 아무 생각 없죠. 그 다음 배운 게 뭐가 있어요? 부채 비율? 어설프게 부채하고 자고 나눠봐요. 나눠봤더니 180% 나와. 무슨 의미죠?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그게 보통 루틴이에요. 심지어 회계사 시험 붙은 친구들도 그렇다고. 왜? 분석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분석이라고 과목을 갖고 배웠지만 강의하시는 분도 그렇게 강의한 적은 없거든요. 분석을 해보는 강의를. 그냥 단순하게 배우니까 막상 재무표를 줘도 20년을 봐도 분석을 못할 때가 있다고요. 이걸 좀 어떻게 개선해보자는 게 제 강의의 목적이에요. 물론 제 강의 다 들었다고 해서 막 딱 재무표 줬더니 쫙 읽히면서 둘 중에 하나죠. 신뢰를 받았거나 잘못 분석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자기가 어떤 회사 재무표 줬을 때 보는 루틴 정도는 갖추게 제가 해주고 싶은 게 제 목적입니다. 본론 돌아올게요. 손익은 보기 어렵지 않으니까 볼게요. 이게 지금 2015년도 말 재무제표인데 이게 지금 분식이라고 수험까지 간 연도 재무제표예요. 한번 보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출 얼마 했다고 돼 있냐면 910억 했대요. 910억. 됐죠? 그래서 와요. 910억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원가가 1140억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숫자를 줬을 때 이게 딱 보는 순간 얼마라고 알아야 돼요? 속으로 1, 10, 100, 1000 세는 순간 이게 없어 보인다고 이게. 딱 보는 순간 1100억이구나 900억이구나 감이 와야 됩니다. 왜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냐면 그 숫자를 딱 보고 이게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무적 감각이 있고 숫자를 많이 본다는 소리예요. 숫자를 많이 안 보는 사람은 단위부터 헷갈린다고 이게. 근데 많이 보는 사람 딱 900 금방 한다고 이게. 제가 기억나는 게 옛날 골드만삭스에 파견 나가 있을 때 골드만삭스 나오면 거기에 지원하는 얼마나 많은 캔디데이트가 있겠어요. 저도 회계법인 다닐 때 골드만에 파견 나가 있으니까 골드만에서 날 뽑아준다면 나도 한번 가볼까? 물론 걔가 뽑아주지 않겠지만 그 새로운 캔디데이트들이 왔을 때 거기 질문이 뭐가 있나를 내가 계속 리스는 했다고. 왜? 나도 혹시 딴 데 가서 인터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똑같아요. 처음 딱 오는 친구한테 첫 번째 딱 물어본 질문이 뭔지 아세요? 금융시장에서 오는 친구들 제일 먼저 물어본 질문이 어제 코스피 지수 말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코스피 지수가 얼마인지 딱 물어보더라고. 근데 잘하는 친구들은 그 뒤에 딱 끝줄까지 기억하더라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파이낸셜 마켓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총 제일 1등 기업이 어디지? 시총이 얼마예요? 오늘 종가가 얼마죠? 이거 물어보더라고. 이게 여러분들 대단한 질문 아니잖아요. 그만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재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계속 실력이 느는 거지 그냥 책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계속 봐야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900억인데 1140억 웬만큼 회사가 적잖아도요. 매출 총 손실이 나진 않아요. 매출 총 이익단 여기서는 최소한 이익이 난다고. 근데 뭐가 많이 타요? 판관비가 많이 타서 영업 적자가 나는 경우는 있지. 팔 때부터 미치고 파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근데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일단 그렇게 보고 영업 적자가 얼마 났대요? 2천억 났대요. 영업 적자가 2천억이에요. 자, 적자가 2천억 났는데 영업에서 이거 적자가 이제 2천억이에요. 근데 여기 밑에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보세요. 당기순이익. 스마트폰이 아니지. 여기 당기순이익이 여기서 당기순이익 2조예요. 여러분 영업 적자가 2천억, 매출액은 900억.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2조. 나만 재밌나요? 여러분 이게 반대로 여러분들 돼 있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돼요. 매출 2조. 오케이. 그런데 적자 2천억.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뭐야? 매출이 900억인데 당기순이익이 2조가 났대. 일단 이 형태가 분식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상한 재무제표는 맞아요. 통상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재무제표는 아니라고.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영업단위 적자가 났대. 좋아. 근데 왜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났어? 봤더니 여기 있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죠? 종속기업 투자이익. 여기 얼마라고 돼 있어요? 4조 5천억이 났대요. 실제 1조 8천억 적자 났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지금 오늘 설명드리면은 아마 다음 시간에 안 올 거예요. 그래서 1조 8천억 얘기는 실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 사건을 유튜브나 네이버에 굉장히 많이 글을 올려놨어요. 근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한 전문가들은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거의 모든 분들이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설명하거든요. 근데 실제 회계사람은 요것도 코멘트 해줘야 된다고. 왜 1조 8천억이 많이 들어갔는지 요거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 맞출게요. 많은 분들이 말하는 이 종속기업 투자이익 4조 5천억이요. 자, 뭔지 모르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잘 봐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영업 적자가 났는데 종속기업에 뭔가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게 4조 5천억이 났다라고 장부에 잡으면서 저희 당기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이 사건을 지금 금감원에서는 분식이다라고 일단 판정을 하고 지금 검찰에 고소가 됐고 지금 이제 소송까지 간 케이스가 이건데요. 요것만 딱 편협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삼바 케이스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삼바 케이스를 이해하려면 삼성의 전체 지배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삼성한테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해요. 도덕적으로가 아니고 강의하는 데 리소스를 많이 주셔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여러분들 이벤트를 해줘요. 근데 나름대로 거기 이벤트가 우리한테 주는 아주 이펙트가 좋은 게 많다고. 그러니까 삼성 케이스만 잘 봐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기업의 지배구조를 쫓아갈 수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삼성은 많은 지배구조 여러분들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삼성이 한 4년 전인가? 한 5년 됐나요? 제가 연도는 가물가물하네. 그 미국의 하만이라는 그룹 인수했었잖아요. 기억나죠? 하만이라는 그룹. 그때 인수하면서 하만 쪽 주총에서 너무 싸게 판 거 아니냐 삼성한테 해가지고 주총에서 반대가 있었던 게 하만 인수인데 그게 여러분들 얼마 정도 딜이었냐면 우리나라의 아웃바운드 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을 인수한 딜 중에서 사이즈가 제일 큰 딜이었어요. 그게 얼마였냐? 10조가 약간 안 됐다고. 하만 인수했던 대가 금액이 한 10조가 안 됐어요. 그 전에 가장 아웃바운드 딜로 큰 딜은 뭐였냐면 두산에서 여러분들 두산 밥캣 인수할 때 그때가 한 5조, 6조 정도 줬거든요. 그때도 사이즈가 굉장히 컸죠. 다만 두산이 그때 좀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기업 인수를 들어갔었는데 그 이후에 경기가 건설 경기가 망가지면서 그러면서 중장비에 대한 중장비 기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짐에 따라서 두산이 지금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을 맡고 있는 게 두산그룹인데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삼성이 우리 그 하만 인수한 게 아웃바운드 우리나라 가장 지금까지 사이즈가 컸던 여러분들 M&A 딜이에요. 이걸 왜 얘기한 거냐면 그때 인수합병할 때 삼성이 썼던 여러분들 M&A 구조가 역삼각 합병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냥 합병도 아니고 삼각 합병인데 역삼각 합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딱 듣는 순간 신문에 떴었다고. 역삼각 합병이라고 했대. 그럼 보통 이제 회계 배운 사람들은 그 뭐 상법 여행 갈 때 좀 배워요. 그런데 그 배우기만 하지 이게 왜 하는지 이걸 뭐 때문에 하는지에 대한 니즈를 말하는 사람도 이유를 잘 모르고 그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왜 기업들이 그걸 하는지 모르죠. 나중에 합병할 때 역삼각 합병 왜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삼성은 그런 구조를 되게 많이 짜요. 너무 좋아요. 자, 삼성 지배구조 말합니다. 자, 삼성이